혹시 저희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런가? 우린 사돈처녀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기억이 나질 않네요. 죄송해요. 제가 또 다른 사람들과 착각했나 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평화롭게 지내던 중 유치원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간 부부 사기꾼의 얼굴이 말이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제 앞에 있는 예비 사돈이 과거 저희 집안을 무너뜨린 사기꾼과 동일 인물인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숨쉬기가 버거워졌습니다. 흥분한 저는 예비 사돈의 얼굴을 빤히 보며 물었어요. 저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고향에서 뵌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는 강원도 영월이에요. 둘 다 거기서 나고 자라서 결혼까지 했죠. 이 남자가 절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말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는 사돈 처녀는 고향이 어디예요? 네, 저는 대전이에요. 역시나 제가 두 분을 다른 사람들과 착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절대 착각이 아니었어요. 사기꾼이 자기 고향을 솔직하게 밝히는 일은 드물었으니 강원도 영월이 고향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짓말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두 사람이 저의 가정을 파탄낸 사기꾼이라는 걸 밝히려면 첫 번째로 신분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먼저 얻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전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실례지만 두 분 명함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존경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명함이라도 얻고 싶네요. 그리고 사돈이 될 분들이시니 명함을 간직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드리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존경까지 하신다니 부끄럽습니다. 여보, 당신도 명함 한 장 꺼내드려. 예비 사돈의 명함을 받고 이름을 확인했는데 역시나 제가 알던 사기꾼들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신분 세탁을 하고 살았으니 계속 위조된 신분으로 살아온 거겠죠. 저는 명함 두 장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외에 얼마나 머물었는지 물었어요. 범죄자가 해외 도피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일시정지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말이죠. 우린 거의 25년 정도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죠. 그냥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린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서영이를 고생시킬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돈처녀가 우리한테 관심이 무척 많으시네요. 형사라 그런지 우리가 꼭 취조를 받는 기분이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요. 예비 사돈에게 흰소리를 듣긴 했지만 사기죄로 인한 공소시효가 실효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질문은 그만두었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물론 절대로 동생을 사기꾼 집안에 보낼 마음은 추호도 없었지만 거짓말을 이어가려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가 필요했답니다. 이렇게 재력이 넘치는 분들이 제 동생을 한 식구로 맞아주신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혼수와 예단은 원하시는 대로 준비해 볼게요. 에이, 형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부모님 없이 동생을 혼자 키우다시피 했다면서요. 그렇게 고생하며 애지중지 키운 동생을 시집 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단을 받겠어요? 우린 서영이가 숟가락만 들고 와도 환영입니다. 혼수와 예단 따위는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성의는 보여야죠. 저도 사회생활을 20년을 넘게 했는데 혼수 예단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 있으면 리스트로 작성해 주세요. 아이고, 사돈처녀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것만으로다가 몇 개 적어서 종석이 편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나눌 이야기는 다 된 것 같은데 이만 일어날까요? 그래요, 결혼식장에서 봐요, 사돈처녀. 그렇게 사기꾼들과 상견례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생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인 동생이 놀라거나 흥분해서 사고라도 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무슨 불만이 있느냐며 계속 짜증을 부렸어요. 이윽고 집에 도착한 저희 자매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왜 오는 길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우리 시부모님이 별로야? 아니면 무슨 실수라도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서영아, 너 충격받지 말고 내 말 들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서영에게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망간 사기꾼들과 오늘 마주한 예비사돈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말이죠. 그러자 서영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시부모님이 사기꾼이라고? 그것도 우리 부모님을 파경시키고 엄마를 죽게 만든 그 악마 같은 놈들이라고? 그렇다니까. 언니도 처음엔 아닐 거라고,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뚜렷해졌어. 옛날 나에게 친절하게 굴던 사기꾼들의 얼굴이 말이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틀림없어. 당연히 이 결혼은 안 되는 거 알지? 언니가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언니가 아까 명함을 받아온 거야. 지문 조회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서영이, 너 그 자식 만날 생각하지 마. 아닐 거야. 언니가 틀렸을 거야. 동생은 예비 제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제발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두 손 모아 기도까지 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프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사기꾼 집안에, 그것도 저희 부모님을 망가뜨린 원수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들어가서 예비사돈의 지문을 따서 사기꾼들 지문과 일치하는지 감식을 의뢰했어요. 이윽고 100% 일치한다는 서류를 받게 되었답니다. 이어서 사기꾼들의 아들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사기꾼의 유전자를 받았으니 아마도 정상은 아닐 것 같았죠. 또 사기꾼 아들놈이 슈퍼카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과 결혼하면 미국으로 간다는 것도 수상쩍게 느껴졌습니다. 사기꾼 부부가 했던 패턴과 매우 흡사했으니까요. 한탕하고 미국으로 도망치는 게 분명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후배 형사와 같이 제부의 슈퍼카 사업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아쉽게도 뭔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슈퍼카를 자기 돈으로 사들여온 것과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세금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제부의 매장 근처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영장이 없기 때문에 들키면 크게 곤란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의 잠복 수준은 거의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제부 눈에 걸리지 않고 계속 훔쳐보았답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지를 못하니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잠복을 접어버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도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척하고 제부의 사무실을 들렸어요. 초영,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찾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서영이 시집 가기 전에 제부 사업장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다음 달이면 완전히 정리될 것 같아요. 딱 결혼식 전에 정리하시는구나. 그럼 여기 온 김에 슈퍼카나 구경시켜줘요. 나도 시승식 같은 거 해도 되려나? 당연하죠, 처형. 타보고 싶은 차는 얼마든지 타보세요. 그리고 주행도 한 바퀴 하셔도 되고요. 저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책상 밑에 작은 도청 장치를 부착하고 나왔습니다. 그거면 뭔가가 꼭 걸릴 거라 확신했답니다. 슈퍼카를 몇 번 타보는 신용을 하고 별다른 재미가 없다고 핑계를 대고 제부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 차로 돌아가 도청이 잘 되고 있는지 이어폰을 껴보자 다행히 매우 잘 들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가만히 기다렸더니 제부의 통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임마, 형님이다. 다음 달이면 미국 간다. 결혼식 올리자마자 떠야지. 지금 슈퍼카 2중 3중 매매로 돈을 2배 이상으로 뻥튀기 할 거거든. 나중에 차 한 대 가지고 둘 셋이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겠지. 서로 지가 계약한 차라고 말이야. 나는 그때쯤이면 미국에서 신분 세탁해서 살면 되는 거고. 이게 다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거야. 아이, 그래. 절대 안 잡힌다니까. 우리 부모님 봐라. 25년 동안 말짱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형님이 미국 가면 풀코스로 쏠게. 아가씨들 한 트럭으로 불러서 신나게 놀아보자구. 제부는 그렇게 실컷 자기 범죄를 자랑스럽게 떠들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를 들어보니 정말 예전에 사기꾼들이 이웃들 등쳐먹는 방법과 비슷하더라고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었죠. 저는 경찰서로 돌아가 계장님에게 몰래 녹취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계장님은 이거 불법이잖아. 이렇게 해서 영장을 어떻게 받아? 라며 볼멘 소리를 하셨어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며 증거를 잡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머리를 짜내고 짜내며 사기꾼의 머리 위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듭 고민했어요. 그러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집으로 돌아가 서영이의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을 망가뜨린 범죄자 사실을 밝히고 제보의 실체를 말했더니 그제야 제 말을 믿었어요. 언니, 이제 어떡해? 아니, 내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기꾼들을 어떻게 잡아넣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서영이 네가 결혼식을 올려줬으면 해. 뭐? 아,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그 자식이랑 결혼식을 왜 올려? 너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제대로 잡으려면 그 방법이 최선이야. 부탁 좀 하자. 저는 동생에게 어떤 작전을 펼칠지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몇 주 뒤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저와 동생은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드레스를 입고도 뚱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달래며 미안하다고 100번은 말한 것 같았네요. 이윽고 사회자의 신랑 입장 외침에 제부가 힘차게 행진했고 잠시 후에는 제 동생이 신부 입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루한 주례사가 이어지고 축가 차례가 다가왔어요. 미리 준비된 가수를 저희가 포섭해 놓았기 때문에 가수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갔죠. 초영? 초영이 축가를 하려고요? 어머, 사돈처녀가 왜 저러지? 직접 축가를 부르려는 건가? 사기꾼들은 놀란 반응을 보이자 저는 더욱더 흥분이 되더군요. 반주자에게 신호를 보내자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공명은 이적의 다행이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사를 조금 해서 불렀어요. 바로 이렇게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사기꾼 잡아서 쇠고랑 채울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오랜 도피사니와 빡센 구라쟁이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남의 등을 처먹었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잡았다는 거. 저의 노래에 기겁한 사기꾼 부부와 아들이 눈을 마주치며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사기꾼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죠. 이윽고 새 사기꾼은 냅다 도망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셔온 하객들의 반은 모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사기를 당했던 이웃들이었답니다. 미리 고향을 찾아가 제가 사기꾼들을 찾았다고 결혼식장으로 초대를 한 거죠. 빠져나가려던 사기꾼 부부는 노래 가사대로 피해자들에게 머리채와 사지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야, 이 오줌물에 씻기고 똥물에 헹굴 두 년 놈아! 니들이 우리한테 사기쳐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그래, 이 사기꾼들아! 니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모조리 무너뜨렸어!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잡것들아! 어머,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사기꾼이라니요. 우리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가 니들 면상은 죽어도 잊지 못할 거라고.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이 오살의 것들아! 사기꾼 부부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피해자분들께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사기꾼의 아들이 도망치려 하자 제가 데리고 온 슈퍼카 계약자들에게 잡혔어요. 제가 제부를 잡으려고 머리를 썼다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슈퍼카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중계약으로 사기를 친 놈이라고 설명하며 사기꾼을 같이 잡게 도와달라고 모두 결혼식에 초대했답니다. 새 사기꾼은 결혼식장 안에 있던 케이크로 몰매를 맞았고 줄사다기를 맞으며 혼쭐이 났어요.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저는 더 심해지기 전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을 무전으로 불렀습니다. 이윽고 경찰 10명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와 분노한 하객들을 말리고 만신창이가 된 사기꾼의 가족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사기꾼들이 연행되고 저는 피해자들을 승합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는 며칠 전 내려갔을 때 뵙지 못했던 이웃분들도 덜어 계셨습니다. 네가 승미냐?
어릴 적 장난감 사업하던 부부의 큰딸 승미, 지금 형사가 된 거니? 네,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기꾼 놈을 잡으려고 형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같은 날이 꼭 올 거라 믿고 있었어요. 승미가 아주 훌륭하게 자랐구나. 부모님 없이 자랐는데 애가 너무 잘 컸네. 그런데 승미야, 우리가 피해당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겠냐? 네, 가능해요. 사기꾼들 계좌를 정지시켜 놓으면서 잔액을 확인했더니 100억 가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피해당한 분들이 더 계신 것 같아요. 여하튼 이자까지 다 쳐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제야 사기꾼들 콩밥 먹이고 우리 돈을 돌려받는구나. 여러분 모두 승미 삼창합시다. 다 같이 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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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분들은 제 이름을 삼창이 아닌 50창을 넘게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영웅이고 은인이라며 평생 저를 잊지 않겠노라 맹세까지 하셨네요. 또 어떤 이웃분은 저에게 결혼을 했느냐고 물으시더니 서로의 아들을 소개해주겠다고 난리까지 치셨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모두 도착해서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꾼들을 구속시켰어요. 해외 도피 기간이 대부분이어서 공소시효는 소용이 없었답니다. 얼마 뒤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사기꾼 셋은 아주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고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압수당하게 되었어요. 저의 어릴 적 행복을 앗아간 악마들에게 지옥을 돌려주며 복수의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이후 제 동생은 한동안 우울해 있었습니다. 예비제부를 못 잊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바닥이라며 신세 한탄을 자주 했어요. 언니, 나 진짜 눈이 삐었나봐. 어떻게 그런 인간이랑 연애를 했고 결혼할 생각을 했지? 나 철들려면 멀었나봐. 맞아, 서영이, 너는 철이 덜 들었어. 그러니까 결혼을 아주 늦게 하도록 해라. 아니면 이 언니랑 평생 같이 살아도 되고. 평생?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언니 잔소리를 평생 들을 자신이 없어. 못해도 40 전에는 시집을 갈 거야. 언니는 아직도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 사기를 당했지만 우리를 포기해버린 부모님처럼 될까봐 두려워. 넌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언니는 부모님을 보면서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혼자 맹세를 했다니까. 그래서 난 평생 연애만 할 거야. 그래, 언니는 언니 방식대로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자. 나는 꼭 가정을 이룰 거야. 그래서 예쁜 자식들 낳고 오순도순 살고 말겠어. 그래라. 대신 너처럼 철딱서니 없이 키우면 안 된다. 뭐? 지금 또 잔소리하는 거야? 정말 지겹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둘이서 지지고 볶으며 몇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서영이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업이 뭐라고요? 네, 강력계 형사입니다. 아, 그래요? 합격. 제가 첫마디에 합격이라고 하니 동생 내외는 깔깔거리며 웃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 동생 녀석이 진짜 결혼식을 올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내내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오던지 꺼이꺼이 거리며 울보가 되었네요. 하객으로 온 이웃 주민들과 경찰 동료들이 위로를 해주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동생을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기 시작한 요즘 수다 떨 상대가 없어서 조금 외롭네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조금의 외로움은 덜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어릴 적 저의 성장기부터 40대가 된 지금의 이야기를 몇 자 적어봤는데 사기꾼들 때문에 참 힘들게도 산 것 같아요. 뭐든 한이 풀리긴 했는데 사고로 걷지 못하는 아빠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는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주민등록을 말소해서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찾아서 뭐하겠냐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꼭 한번 만나서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여기서 속풀이를 제대로 한 것 같아 행복한 기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 테니 좋은 덕담이나 조언을 아끼지 말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정말 충격적이고도 시원하셨죠? 10대 때 큰 아픔을 이겨내고 형사가 되어 복수를 하다니.
사연자분이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저 필립은 다음에도 재밌는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